NI스틸 2023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예측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7% 증가, 영업이익은 8.1%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5.2회전으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PBR은 0.57로서 1 이하로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하다라고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3,829억 원으로서 7.7%가 증가했는데 거꾸로 재고 자산은 12.9% 거의 13%를 감소가 됐어요. 영업이익이 낮다고 하더라도 기대치보다는 적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원가 7.5%가 증가해서 전 매출 증가보다 약간 작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8.5%로 상승했고 매출 총이익률은 0.2%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21.2%나 크게 증가했고 판매 관리 비율도 0.8%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06억 원으로서 4.3% 상승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금액은 상승했습니다만은 영업이익률은 0.6%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 원가 회계에서 유를 뽑아 놓고 있었는데 요게 영업이익률이 0.6%가 그 감소했다는 얘기는 입증이 되죠. 매출 총이익률에서 판매 관리 비율을 빼면은 매출 총이익률 0.2에서 0.8을 빼면 0.6이 나오죠. 이런 인과관계가 있겠습니다. 스루프 손익으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818억 원으로서 3%가 증가했어요. 이 매출 재료비율 증가율에서 매출 증가율을 빼면은 마이너스 4.7%면은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슬퍼 손익계산서만 보고도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겠구나, 쉽게 추론을 해볼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슬픈율은 2.2%, 마진율은 올라갔다는 얘기고 운영 경비가 15%나 증가했어요. 그 결과 TOE 생산성은 슬픈 나누기 운영 경비입니다. 1.55로서 전년보다 0.04포인트 하락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상으로 영업이익은 8.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가 회계 그 영업이익보다 10억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이 그 27억 7,300만 원 감소했어요. 여기에서 그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아까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평가 손실 충당금도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금 흐름표 검증할 때 좀 써먹게 됩니다. 요거는 참고 자료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비성분을 그 1번과 2번으로 그 디커플링 하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4.4% 증가했는데 독특한 점이 있어요. 이 토니 모리가 상품의 매입 및 재고 자산의 증가액이라고 한꺼번에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재고 자산의 변동이라고 돼 있으면 플러스로 돼 있으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또 매입액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아주 그 편법으로 한 겁니다. 편법으로. 왜냐면은 표준적인 방법은 이 재고자산의 증감액, 요거를 표시하고 원재료 사용액 표시하고 그 다음에 상품 매입액을 표시하는 게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표준을 벗어난 편법, 반칙을 할까? 그게 반칙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결과가 어쨌든 이게 맞는다고 주장하니까
4.4%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5%가 증가했어요.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 관리비 많이 안 나가네요. 그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1027억 원으로서 13.5% 증가했어요. 어,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로는 2.8%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2.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WCAI는 재고자산 명세에 의해서 제가 뽑아 놓은 거죠. 재고가 27억 줄었어요. 그런데 비성분에서 그 표현한 거를 보면은 상품에 매입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차이가 349억 원인데 이게 그러면은 상품의 매입액이냐? 그러면 매입액을 확인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상품 매입액이 이 원재료 뭐 이런 그 메뉴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표현한 거는 또 이렇게 크게 높게 나옵니다. 결론은 안 맞아요. 어, 그래서 1단계부터 이거 이 매출원가 회계가 뭔가 분식회계 개연성 냄새가 풀풀 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 위에 있는 표 계속 제가 흐름으로 그 얘기를 해라. 아까 그 지금 상품 매입액이 필요하면은 여기 그 계정과목에 이 원재료도 있고 상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기초재고 얼마였는데 매입액 얼마 했다. 그리고 그 저기 판매 출고가 얼마다. 상품은 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평가 손실이나 뭐 있을 수 있겠죠. 타겟정대 출고가 얼마 됐겠니? 기말재고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해야 자기네들이 편법으로 상품의 매입액 및 재고자산의 증감액이라고 했더라도 그래야 이거가 이게 상품의 매입액인가? 이걸 확인해 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투명성이 더 높아져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음. 그리고 제가 내부관리회계 감사 이거를 해봤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출 안 하면은 반환시킵니다. 맞춰가지고 와봐. 내가 딱 검증해 볼게. 2년 동안 용역을 좀 내부에서 할 인원이기 때문에 내부 회계 관리 제도도 외부 용역을 제가 해봤어요. 뭐 중소기업이었지만 한 2년 동안 어, 그 고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재고만 하는 건 아니고 딴 것도 하죠. 매출 채권도 맞냐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도 보고 재무 쪽은 예의상 내가 간단히만 할게. 나 그 재무 쪽 잘 모르니까. 또 원래 그 프로그램도 그 재무 쪽은 또 그 외부 회계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 그 회계법인들이 또 중점적으로 또 보죠. 그렇게 되니까 일반 감사처럼 뭐 현금 시제를 뭐 맞춰본다든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니까 그 감사는 감사라고 그러는데 현금 시제까지 맞춰보는 그런 작업은 안 하고 그 예금 뭐 입출 그 증빙 같은 거는 한번 좀 봐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샘플링으로 해서 뭔가 이 투자를 했다면은 그 투자에 대한 회계 처리가 예를 들어서 공장 증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점검해 볼 수는 있겠어요. 금액상 현장 실사 이런 건 아니고요. 2단계 PQ 총 제조 비용도 결국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이게 상품 매입액으로 계속 생각해야 되는데 입증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이 회사는 맞질 않아요. 현금 흐름표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이 또 없어요. 자,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52억 원이 들어왔다면은 재고가 152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재무상태표에 의하면은 32억 원이 증가를 거꾸로 했단 말이죠. 중기한이고 184억 원이나 그 재고자산이 그 현금이 들어온 거로 돼 있어요. 이게 하늘에서 뭐 뛴 거냐? 자,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 정도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아니고 개연성이 농후하다.
라고까지 얘기해야 되는데 3년 연속 이렇게 뭐가 있다면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좀 더 노출을 해라. 응? 좀 네이키드하게 좀 빨가벗고 보여줘라. 좀 회계는 빨가벗고 보여주는 거지. 그래야 그다음에 그게 상장 기업이지. 뭐 하려고 상장을 했느냐. 상장한다는 얘기는 알몸 수영 그러니까 비키니 옷만 입고 그냥 맨몸으로 그 저 무대에 올라가는 게 그 상장 아니냐. 무대에 올라가는데 뭘 그렇게 덕지덕지 그 바르고 숨기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 하는 그 미스 코리아 그 대회는 뭐 화장빨 안 하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까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해. 주요 운영 경비 사항으로서 인건비가 266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보다 21.9%나 크게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43명이나 증가했습니다. 2022년도가 거의 흑자 전환에 그 전환된 시기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평균 임금이 2021년도에 7,800억만 원대로서 중견기업 수준이었는데 2022년도부터 이 정도면 거의 뭐 요즘 뭐 대기업이 1억 넘는다 하지만은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흑자 경영이 되면서 그만큼 직원들에 대해서도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고 기업이 인적 자원을 중시 여기고 있다. 직원이 43명이 들어왔는데도 평균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직원이 보통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경력사원도 뭐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저임금자가 들어옴에도 그 임금 수준이 평균 임금 수준이 이렇게 2.4% 올라갔다는 것은 그 실제 그 경력사원들은 1억 원 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주 독특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회사 같기도 해요. 외주 가공비는 4.2%, 그다음에 줄었고, 그다음에 운반비는 16.3%가 증가했으니까 운반비가 뭐 기름값 등등 뭐 해가지고 그 좀 내려간 부분도 있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금액이 운반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판매 활동이 활성화돼서 물류 활동도 활성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 상승하고 스루픈율이 상승했으면은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합니다. 아까 그 상품으로 표현돼 있어 그것 때문에 자꾸 의혹이 가긴 갑니다만 그러나 이것도 입증을 해야 될 거고요. 요거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이 스루픈 판매 가격은 올라가야 됩니다. 레버리지율이 많이 줄었어요. 돈 벌어서 50%였는데 경영권 뺏길 뻔 하다가 다시 돈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돈 벌어가지고. 2022년도가 이 흑자 전환의 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모든 게 상승했거든요.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그 대신 원재료 가격은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된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재고 회전율 상승을 수량으로 산출해서 또 제출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투명 회계 가정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저희가 추론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검증, 입증, 뭐 검증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좀 편할 것 같은데요. 원재료 가격 회사가 공시한 걸 보면은 열연 코일이라고 한 가지만 얘기가 됐는데 10.6%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거로 대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보게 돼요. 다만 판매 가격은 상승했어야 되는데 판매 가격에 대해서는 노출이 안 됐습니다. 다만 그 어떤 제품을 그 NI스틸이 그 취급하는 데냐 봤더니 건축물이 초기 공정이 되는 바닥 터파기 공사의 토목자재
리스도 하고 판매와 그 위에 골격을 이루는 철과 콘크리트의 합성 제품인 합성 기둥과 합성보, 그리고 층간 바닥면인 데크 프레이트와 외벽을 이루는 스틸 커테인 월까지 일관된 섭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 가격 하락에 압력을 받는데 판매 가격은 모르겠다 이게요. 그런데 여기 설명에서 토목자재 리스가 나옵니다. 빌려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분석을 하면서 무슨 상품 매입액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좀 안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 회계 투명성,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까지 제가 지금 그렇게 그 의견을 얘기하는데 뭔가 이 회사가 그 이 재고자산에 이 리스를 관리하는 물량으로 관리한 게 뭔가 빼먹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그게 이 매출 내역에 리스에 의한 뭐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리스 수입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하게 결산이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그 이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예측을 좀 해보는 거로 이렇게 했을 때 한 3,900억 정도 할 것 같다. 이런 계획을 세워 봅니다. 그리고 그 3,900억으로 했을 때 재고가 10% 증가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에, 계획만큼 이익이 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재고를 10% 줄인다면은 이 영업이익이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고의 감소는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의 하락이 되겠습니다. 모순이죠. 스리포트 회계 그 패러다임으로 하면은 작년만큼 운영 비용이 올라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스루프율로 영업이익은 8% 그대로 작년만큼 된다고 봤을 때 43억 원은 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또 비플에는 매출 재료비로 기준했을 때 이 43억 수준 되려고 그러면은 그 매출 재료비가 11% 요건 시뮬레이션에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스루펀율을 어 약간만 0.5%그 올린다는 얘기는 판매 가격을 좀 올린다 그런 뜻이겠죠. 매출 재료비는 약간 떨어뜨리고 요렇게 그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게 되면은 요거가 이제 그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은 42만 9천 원에 하기로 한다. 우리가 보수적으로. 그러면 한 783억 남는 거로 돼 있는데 여기 그 재고 회전율을 더 올려보자. 5.1%더 노력하면은 매출은 그 4,500억 원대에서 899억 원 남는다. 그래서 스루프트 회계 기준이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원가 회계 기준은 매우 낮게 나오는데 이렇게 그 갭이 큰 것은 이 기업이 상품 쪽이 뭔가 불투명해요.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 스루프트 회계가 더 이익이 나오게 돼 있고 예가는 분명히 더 높게 나오는데 그 갭이 큰 이유는 아까 그 상품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어, 현금 재무제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1,049억 원, 1,050억 원을 벌었습니다. 현금 수익률로는 27.5%, 이 작년보다 그러나 금액으로는 증가했어도 좀 률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EMS 영업활동으로 모두 들어온 돈은 633억 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최종 47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채권자한테 15억 원이 나갔어요. 원금하고 일부 이자를 갚아가지고 43%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서 0.7%인데 좀 계속 어,
좀 조금씩 올려주고 있죠. 그러면 2024년도는 한 1%까지 돈 벌어서 이익 배당을 한 1%까지는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투자자들이 주가 유지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4,660원으로서 연초 2023년 초보다 20원뿐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PBR이 57%로 더 떨어져 버렸습니다. 미래 가치는 올라갔는데 주가는 별로, 그러니까 좀 기업 홍보 활동도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문배철강이 39.72% 가지고 있고 배정민 씨가 5.94, 창화철강이 7.3%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